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아닙니다.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아닙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오른쪽 아니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맞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6번의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7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아닙니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죠?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 영양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습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아닙니다. 영양액을 분당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매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7번의 정답은 3번. 영양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아닙니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아니죠?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녹차,
커피 등이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이 흡수를 방해한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4.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주고 나누어 먹인다. 안 되죠? 의사의 처방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맞습니다. 약이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인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38번의 정답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비위관이란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 아니죠? 2.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3. 비위관을 스스로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4.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5.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위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39번의 정답은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40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투약 전 물을 묻힌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맞죠?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즈로 닦아버린다. 3. 안연고를 동공 주위에 짜 넣는다. 동공 주위 아니고요. 아래 결막낭 위. 아래쪽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4. 안연고를 넣고 눈을 감은 후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니죠? 움직이게 한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눈에 밀어 넣어준다. 안됩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40번의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4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편마비 경우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1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인데 이동변기가 왼쪽에 있죠? 탈락. 2번 그림도 역시 왼쪽 편마비인데 이동변기가 왼쪽에 있어서 탈락입니다. 3번 그림 이동변기 위치가 오른쪽에 있죠? 위치는 맞고요. 4번 그림도 왼쪽 편마비인데 이동변기는 오른쪽에 있어서
위치는 맞습니다. 5번 그림. 왼쪽 편마비인데 이동변기도 왼쪽에 있어서 탈락입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으로 침대 난간에 30에서 40도 비스듬히 붙였다. 맞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침대 난간에 직각으로 붙여서 탈락입니다. 41번의 정답은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으로 침대 난간에 30에서 40도 비스듬히 붙였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잠그면 안됩니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아니죠?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5.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당기면 안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42번의 정답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이동변기 아니죠?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맞습니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의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안됩니다. 대상자가 변의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섬유질이 풍부해야 합니다.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43번의 정답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4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맞습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아니고요. 즉시 처리한다.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3.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아니죠? 같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옆에가 아니고 밑에,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바닥에 닿아야지요.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44번의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5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뜨거운 물 아니고요. 찬물.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2. 의치를 세척 후 끼고 자게 한다. 아니죠?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아닙니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아니죠?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맞습니다.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 45번의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4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건강한 다리 아니고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맞습니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90도 아니고요. 약 30도. 약 30도.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46번의 정답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47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처방약을 줄여서 제공하면 안 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안 됩니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좋은 방법이죠?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부작용의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합니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47번의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8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귀 윗부분을 잡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2. 귀 윗부분을 잡고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3. 귀 중간 부분을 잡고 후방으로 잡아당긴다. 4. 귓볼을 잡고 후방으로 잡아당긴다. 5. 귓볼을 잡고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정답은 1번.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위쪽,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49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처 방법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대처 방법 두 번째,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까가지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킨다. 1. 기저귀를 제거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꽉 조이면 안 됩니다. 3. 손에 소독 장갑을 끼워준다. 아니고요.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5.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49번의 정답은 4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기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기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죠. 나와 다 중에서는 건강한 쪽을 벗긴다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1.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2.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3.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4.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정답은 2번. 라가다나. (51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안됩니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안되죠?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5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1.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2.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3.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4.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5.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가라 나 다마.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아니죠? 몸에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아니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허리 아니죠?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맞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아니죠? 다리를 펴서 지지면을 넓혀 들어올린다. 53번의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아니죠? 적당히 벌리고 서서. 안정성과 균형성을 위하여 발은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아닙니다. 몸 가까이에서 잡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아니죠? 양 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4.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5.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4번의 정답은 5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55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 쪽으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아니죠?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아닙니다.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아니고요. 4. 관절이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아닙니다. 5.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맞죠? 정답은 5번.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56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팔, B.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반대로 됐습니다.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 A. 다리, B.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역시 반대로 됐지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 A. 유방, B. 목에서 배꼽 쪽으로. 아닙니다.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A. 복부, B.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맞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5. A. 회음부, B.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반대로 됐습니다.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으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한다. 56번의 정답은 4번. A. 복부, B.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57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대처 방법 첫 번째,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대처 방법 두 번째, 대상자 성별, 상태별로 기저귀 사용법을 달리 적용하고 기저귀를 신속하게 갈아준다. 1.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이것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요. 질문의 방법은 아닙니다. 2.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 양을 조절한다.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조절한다. 4.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58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이동 시에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한다. 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에 있지요? 정답이네요. 2번 그림. 소변 주머니를 휠체어 손잡이에 걸어 놓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게 되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틀렸죠? 3번 그림 보시면 소변 주머니를 이동식 링겔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동식 링겔대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서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소변 주머니를 보행차에 걸어 놓았습니다. 소변 주머니 위치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지요? 따라서 틀렸고요. 5번 그림 보시면 소변 주머니를 요양보호사가 들고 있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에 있다. (59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보시면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둘 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둘 다 맞았지요? 3번 그림 보시면 손톱은 뾰족하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이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손톱은 일자로, 발톱도 일자로 자른다. 손톱이 틀렸지요? 5번 그림 보시면 손톱은 둥글게, 발톱도 둥글게, 발톱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둘 다 맞는 그림은 2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60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아니죠? 늘린다. 배회 등이 심하여 활동이 많은 경우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맞춘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아닙니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아니죠? 손잡이가 크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야 합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쪽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양손 아니지요? 건강한 손. 왼쪽 편마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오른손이지요?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아니지요?
3.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아닙니다. 4.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맞습니다. 오른손은 건강한 손이죠. 5.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62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놓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첫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건강한 쪽 손, 건강한 손. 건강한 손은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손이지요. 왼손에 지팡이를 잡고 선다. 두 번째,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이 발의 새끼발가락.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은 왼발이지요. 왼발에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새끼발가락이 왼발의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세 번째, 앞 15cm, 옆 15cm.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왼발이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지점,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가 지점이지요? 정답은 1번 가. (6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버스에 오를 때는 힘이 드니까 건강한 다리 먼저 오르죠. 지, 건, 마.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지팡이. 건, 건강한 다리, 마.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오른다.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쪽 다리. 마비된 다리는 반대쪽 다리인 오른쪽 다리. 따라서 버스에 승차할 때의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6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경사로, 평지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마건 순서로 내려갑니다.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간다.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인 왼쪽 다리. 따라서 경사로를 내려갈 때의 이동 순서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6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 벗, 마, 입만 아시면 됩니다.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지요. 마비된 팔, 마비된 팔. 중간에 머리 들어가고요. 머리, 건강한 팔, 건강한 팔 순서로 입힌다. 마비된 팔은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죠. 오른팔. 건강한 팔은 반대쪽 팔인 왼팔. 따라서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6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상의를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는다. 마입. 마비된 쪽, 마비된 쪽. 중간에 정맥 주사가 있기 때문에 수액 주머니 들어가고요. 수액 주머니. 반대로 마비된 쪽 반대는 건강한 쪽이죠. 건강한 쪽. 마비된 쪽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팔이죠. 왼쪽 팔. 건강한 쪽은 반대쪽 팔인 오른쪽 팔. 따라서 단추 달린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정답은 4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67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아니죠?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맞습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바지를 내린다. 4. 침상 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아닙니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아니고요. 바지의 양쪽 허리선을 잡고 올려서 입힌다. 67번의 정답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 온도를 높여 놓는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 온도를 낮춘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높이가 높은 욕조는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욕실이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아니죠? 비누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아니죠.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좋은 방법이죠.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69번의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이 아니죠. 2.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3.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를 한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지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대상자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공감의 표현이 아니죠? 70번의 정답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71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한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촉각에 의지하는 거죠. 시각장애 정답이고요. 2. 청각장애 아닙니다. 3. 언어장애 아니고요. 4. 진압력장애란 시간, 장소, 사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고요. 5.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아니고요. 71번의 정답은 1번. 시각장애. (72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이 큰 소리로 말한다. 아닙니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빠른 속도 아니고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아니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아닙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맞습니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72번의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과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람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아니죠? 4. 누워만 계시니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근력이 떨어질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지요? 그러면 나의 바람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하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73번의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나의 바람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안됩니다. 해질녘이 되면 이상 증세가 심해지는데 저녁이 되었음을 알리면 안되겠죠? 텔레비전을 켜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안됩니다. 신체적 제한은 치매 대상자를 소리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74번의 정답은 3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75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격일 아니고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아닙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3. 혈액에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4. 흡인기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햇볕 아니죠?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5. 배설물이 묻은 이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따로 세탁해야 합니다.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정답은 3번. 혈액에 묻은 이불은 찬 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76번)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안됩니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2.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레인지를 켠다. 절대 안되죠?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오는 가스가 집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레인지를 켜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아니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됩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는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77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아니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아니죠?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아닙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아니죠?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7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아니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좋은 방법이죠? 3.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내준다. 반대로 됐습니다. 턱바지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식사 시 턱바지보다는 앞치마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4.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아니죠?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을 말합니다.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60회 아니고요.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아닙니다. 기도를 유지한다.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혈을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3.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을 하기 위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가슴이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아니고요. 도움 요청 아니고요.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이죠. 도움 요청. 그 다음 가슴 압박, 가슴 압박. 그 다음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5분 아니지요? 2분 간격.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안됩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1분 후 아니지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맞습니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아닙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전원을 켠다. 그리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80번의 정답은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제8탄에 시험 당일 준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요양 여러분 힘차게 응원합니다. 모두 합격! 화이팅!